저는 15년차 심리치료사로 아동 상담 현장에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는 이런 게 있는데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친구를 잘 못 사귀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면 자연스럽게 늘지 않을까요? 어린이집을 빨리 보내면 사회성이 는다 그러던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성은 집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매일 조금씩 배워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회성이 실제로 어디서 시작되는지, 부모의 어떤 반응이 아이의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지, 오늘부터 바로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사교성과 사회성의 차이입니다. 사교성은 낯선 상황에서 빠르게 어울리는 능력이고, 사회성은 관계를 시작하고 잘 이어나가는 힘입니다. 즉, 낯선 사람에게 잘 다가가는 아이는 사교성이 높은 거지 사회성이 높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조건 먼저 다가간다면 관계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즉, 사회성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 감정을 표현해 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끼던 장난감이 망가져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왜 울어?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고치면 되잖아. 이렇게 다시 하면 되잖아. 다시 사줄게. 대영이 몇 살? 몇 살이야? 아직 애기야?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생각해서 어떤 피드백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아이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포착하셨다면 그 감정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아이 장난감이 망가져서 울고 있을 때는 아끼는 장난감인데 망가져서 속상했겠다,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시면, 속상하다 라는 감정을 부모에게 들어본 아이들은 밖에서 놀다가 실수로 친구에게 내 장난감이 망가졌을 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행동이 나가지 않고 나 지금 속상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한마디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를 표현하고 갈등을 줄이는 시도가 됩니다. 두 번째, 갈등을 견디는 능력은요. 아이들끼리 놀이하다 보면 갈등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 순간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이의 갈등 해결 방식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부모가 즉각적으로 해결사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 얘가 내 거 가져갔어. 이럴 때 싸우지 말고 네가 좀 양보해. 혹은 아이 대신 엄마가 개입하여 아이의 물건을 찾아다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바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그랬어? 그래서 화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고 아이의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갈등 해결에 있어 해결사인 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아이들 사이에 이런 크고 작은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알려주시기보다는요, 아이의 생각을 물어봐 주시는 게 훨씬 도움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아이가 어떤 잘못된 방식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잡아주시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이의 생각을 먼저 물어봐 주세요. 세 번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사회성의 핵심은 관계를 이어가는 힘입니다. 사교적이라고 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수월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재밌게 놀았지만 언제라도 감정 상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갈등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발생합니다. 관계를 이어나간다는 건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적절히 잘 풀어가고 잘 선택하고 대처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관계 유지의 기술은 사실 대부분 집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가정에서 형제 간에 크고 작은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부모님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하고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맞춰가고 조율해 가는 것, 대부분은 집안에서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실수로 뭔가를 잘못했을 때 부모가 화를 냈다가도 괜찮아지는 것, 엄마에게 혼이 났지만 다시 엄마 품에 따뜻하게 안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관계라는 것은 잠시 갈등할 수 있지만 다시 화해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는 배우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으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애는 혼을 냈는데 얼마나 됐다고 또 그냥 헤헤거리고 막 웃고 그래요. 이거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어서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사이코패스 아니고요. 아이들은 기억력이 짧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지만 그래도 부모와의 심리적인 관계를 거리를 좁히려는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혼이 났지만 다시 엄마 품으로 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길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꼭 부모님들께서 너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엄마 장난하는 거 아니야? 방금 혼났잖아. 너 왜 그래? 방금 혼이 났으니까 자숙하고 조용히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우리 애가 나하고의 거리가 멀어질까봐 불안해서 이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사회성을 어렵게 만드는 집에서의 경험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감정을 표현했을 때 무시당한 경험이 반복된 아이, 갈등 상황에서 항상 부모님이 해결해 주었던 아이, 칭찬과 꾸중이 예측 불가능하게 반복돼서 눈치를 봐야 했던 아이, 집안에서 관계는 깨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경험한 아이. 이런 아이들은 또래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눈치를 너무 많이 보거나 회피하거나 반대로 갈등이 생기면 감정이 격해지거나 충동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사회성이 부족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직 안전하게 연습해본 경험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만 바꿔보세요. 첫 번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울거나 화를 낼 때 행동을 제지하기 전에 먼저 감정을 읽어주세요. 친구가 안 놀아줘서 속상했겠다. 아이고, 유치원에 오니까 어린이집 친구들이 너무 그립겠다. 지고 싶지 않았는데 져서 속상했구나. 아빠가 사탕 먹지 말라 그래서 짜증이 났구나. 아이는 이렇게 자기 감정을 언어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사회에서 관계를 여는 풍부한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 해결사가 되지 말고 코치가 되어주세요. 아이가 친구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런 친구랑 놀지 마. 혹은 네가 잘못했잖아. 그냥 네가 빨리 사과해. 이런 해결사 역할을 해주기보다 아이고, 화가 많이 났겠다. 그래서 재영이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경험이 다음번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집안에서 화해를 보여주세요. 만약 부부가 다투는 것을 아이에게 보이게 됐다면 부부가 화해하는 것도 아이 앞에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에게 화를 냈다면 나중에 꼭 회복하는 과정을 가져주세요. 이 과정은 대단히 특별할 건 없는데요. 아빠가 아까 너무 크게 소리 질렀지? 미안해. 유치원 늦을까봐 아빠가 많이 긴장했거든. 이런 한마디가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건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경험, 그리고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모델링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사과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친구에게 어떻게 할까요? 친구에게 사과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부모의 언어는 아이의 세상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아이는 부모를 보면서 관계를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사회성은 집 안에서 먼저 자랍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감정을 배우고 갈등 해결을 배우고 회복을 배운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 3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이의 감정에 이름 하나만 붙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부모가 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알아가시려는 이런 마음 자체가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아가세요.